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누구는 뭐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또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혹시 어디 좀 비싸지 않은 싼 집 찾을 수 없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로 50% 정도 할인된 가격, 반값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50%요? 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50%면 너무 싼데. 네, 진짜 대박 할인이죠. 우리나라 맞아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좋은 곳도 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오, 그럼 입지가 그러면은 왠지 50% 싸다고 하니까 입지가 안 좋은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싸면 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도 헤드라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특별기획 SH공사의 명품 아파트 공급 계획 실행파일 공개, 이게 이틀 전 기사예요. 오. 그리고 SH 서울 도시공사죠. 상반기 중 서울 고덕 강일 지구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겠다. 고덕 강일 지구예요. 서울에. 강동구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지역이요, 좋은 지역 아니에요? 완전 좋은 그렇죠.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반값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제가 고덕 강일지구 쪽 지도를 가져왔어요. 오. 여기가 고덕 강일지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5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9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선의 경계로 미사강변, 여기는 강동구 쪽이에요. 서울이에요. 네네. 여기는 하남시예요. 네. 이 경계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빈 공터가 보일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회색으로 된 곳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입니다. 네, 여기가 신이타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SH에서 이를 지구 계획 변경을 신청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변경 신청이 돼서 허락이 된다면 여기 자체가 반값 아파트 부지로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 위치입니다. 이제 여기가 왜 좋냐면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도로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와. 올림픽 대로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이 보이죠? 네네. 한강도 한강. 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인접한 곳에 강비초, 강비중이 있고요. 온가람주, 그리고 강동주, 미사강변구, 학교까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를 타고 역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저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강동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좋은 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 반값이니까 그래서 좀 정말 안 좋은데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값이라고 하면 도대체 분양을 얼마에 하길래? 네. 그쵸. 궁금하시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강일 리버파크 3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09년식이에요. 여기가 10억 3천 정도예요. 매매가가. 지금 기준이 네. 몇 평이죠? 아, 전용 5구예요. 24평, 25평 기준입니다. 공급평형으로 네. 24평.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미사강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선을 기점으로 여기가 하남시예요. 미사강변 루나리움 같은 경우가 15년식이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거죠. 여기가 8억 6천인데 전세가 6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강일 리버파크 7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09년식에 10억 4천 정도. 그리고 전세는 6억. 전세 시세는 5억에서 6억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이제 강일 쪽으로 오게 되면 10억 정도. 그리고 미사 강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8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유명한 아파트죠. 네. 너무 좋은 아파트. 19년식에 13억 5천이에요. 지금 전세는 6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반값 아파트라면 얼마 정도여야지 반값 아파트일까요? 아, 그래서 최소 5억 이상, 6억? 이 정도? 네, 그 정도라도 괜찮은 가격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좋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4억 정도에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급평형 24평을 4억이요? 4억 정도에 분양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진짜 반값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너무 싸게 반값을 분양하는 넘어선 거예요. 거의 뭐 3분의 1 가격에 지금 분양을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 그쵸.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해서 지금 분양을 되게 높게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저 입지에
반값 분양이 가능한 거죠?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아파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값 플러스 토지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 가격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토지비 땅값 플러스 건축비, 건물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혹시 될까요? 저는 그래도 특히나 입지가 좋으니까 그쵸. 땅값이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그쵸. 이건 수도권이랑 다른 지역이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땅값이 더 비싼 데는 많이 포함이 될 거고, 땅값이 좀 덜한 데는 건축비가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6대4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럼 토지가 6, 네. 건물이 4? 네, 땅값이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 이렇게 해요. 건축비, 건물은 이제 민간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토지를 공공기관,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분양을 받아도 보통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분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 공공기관의 소유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물만 분양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아마 24평 기준에 거의 3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럼 만약에 지금 월 임대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존에 내가 월세 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내가 월세 내는 그 주체만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기존에는 일반 개인 임대인한테 냈던 걸 이제는 어찌됐든 공공기관, 뭐 LH나 이쪽에 이제 임대료를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가요? 그러면 월세하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거든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시간이 4년 정도 또는 6년 정도가 지났어요. 3억이 6년이 지나면 그 가격이 3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그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입지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는 이제 내가 돈이 3억을 그냥 저금을 해둔다. 이래도 저축비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금 가치가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 이제 원금을 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원금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원금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해 놓는, 실물 자산으로 배치해 놓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임대라든지 전월세라든지 이런 것 대비 완전하게 다른 점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최소한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월 임대료를 LH 공공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뭐 1년만 낸다던가?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토지는 그냥 내가 계속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월세랑도 비교를 하셨다시피 월세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내가 잠시 이 집에 사는 보증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원리를 보면 아무래도 토지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입지가 좋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강동구니까. 근데 오히려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감가상각이 돼서 떨어지는데. 맞아요. 과연 이걸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파트가 조금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면 그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뒤에 추후에 30년 뒤, 40년 뒤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보완이 되어야지 더 좋은 정책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년, 40년 정도 지나서 그 집을 가지 소유한 사람 의 명의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집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 실거주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전매 제한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진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정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거주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건물만 분양을 받아서 내가 거주하는 건 또 다른 임차를 준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어렵겠네요. 아, 그렇죠. 그것보다 이제 내가 살거나 나중에 결국은 팔거나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네. 이걸 다시 뭐 전세로 돌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아마도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봐도 너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막지 않을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이때 군포 부곡지구,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이 세 곳에 분양을 했는데 강남 세곡지구, 서초 우면지구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당연히 분양이 팍 터졌죠.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군포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경쟁률이 미달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3.5대 1. 그리고 서초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7대 1의 보험간에 이제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가 아파트 현재 가격을 살펴보면 네네. 궁금해. 네, 강남 세곡지구 이게 LH 강남 브릿지 1이에요. 여기가 2012년 11월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2억 2천이었습니다. 전용 84 32평 정도가? 네, 맞습니다. 서초 우면지구 이제 서초 LH 5단지 여기는 11년 10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2억 4백에 분양을 했습니다. 와. 과연 얼마가 됐을까요? 여기가 2억 2천에서 지금 가격은 13억이에요. 그리고 서초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2억 4백에서 15억 5천입니다. 거의 6배, 7배 정도.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반가 아파트다라고 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건물을 가지지 못하고, 건물만 가지고 토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여기는 반쪽짜리 아파트니까 나 안 할래. 하지만 여기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토지를 제외하고도 건물만으로도 여기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저 가격을 만약에 시세 차익을 그때 네. 당시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이때는 전매라든지, 전매 제한 여기 나와 있지만 5년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좀 생긴 거죠. 이제는 매도를 개인한테 하지는 못해요. 지금 생기는 것들은. 개인한테 하지 못하고 지금 반값 아파트도 SH한테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반값 아파트 수익의 70%는 줄게 30%는 이제 이 환수를 할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70%만 해도 얼마 정도가 될까요?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입지의 반값 아파트가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0% 정도는 그 건물 분양을 받은 분한테 이렇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네. 이걸 좀 계산으로 우리가 또 70% 하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고덕 가인지구 쪽에 이제 반값 아파트 분양을 해요. 그래서 4억에 분양을 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고 볼게요. 네네. 10억이 되게 되면 6억의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6억의 시세 차이가. 그러면 그 차이만큼 내가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70%라고 한다면 4억 2천 정도가 되는 거죠. 4억 2천은 내가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LH에서 환수를 해가는. 네, 이익 환수를 해가는 거죠. 왜냐면 LH 입장에서도 왜냐면 처음 분양을 할 때 싸게 분양을 했고 본인들이 이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충분한 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의 또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을 받고 나서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좋게 다른 곳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이렇게 반값 아파트 지어서 다른 분들한테 또 좀 힘드시고 좀 저렴한 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일단은 내가 더 많이 가지니까 좋아. 모델가 아니잖아요.
그쵸. 5대5도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이고 7이다 하면 정말, 3대7. 그거는 너무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내가 많이 가지니까, 그래도 좀 이건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자격 조건이 있나요? 자격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무주택자여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청약통장 이게 공공 분야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리고 매달 인정되는 10만 원씩이거든요. 그 10만 원의 비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월에 10만 원씩 계속해서 납부를 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공공분양에 신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특별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혹시 자격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특별공고도 준비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게 빨리 좀 이렇게 실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덕 같은 경우 그럼 올해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상반기라고 계획은? 하면 네, 계획은 지금 거의 다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6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정말 6월에 될 거고요. 조금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거주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약간 월세가 나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또 너무 좋아서 뭐 직주 근접이나 그럼 교통적인 부분 또 학군도 이제 너무 좋아서 네. 훨씬 이게 실거주 하시기엔 정말 되게 편리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시세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네. 물론 땅까지 같이 분양받으면 너무 땡큐지만 그쵸. 또 그래도 대신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청약 당첨이나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이랑 같이 이제 매수를 했던 경우와 이제 땅 따로 이제 건물만 매수를 했던 경우, 분양을 받았던 경우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강남이에요. LH 브릿지를 14년 시기 여기가 토지 임대부 분양을 했던 곳입니다. 예전 했던. 네, 네. 여기가 분양가 2억 2천이었고 지금 여기 13억이에요. 근데 세고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분양을 한 거죠. 여기는 분양가가 3억 4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8억 5천이에요. 물론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이제 내가 반값 아파트는 더 안 오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만큼 시세 차이가 없기 위해서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상황에서 맞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 그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좋은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편익을 취하면 뭔가 이렇게 필요할 있죠.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좀 이익이 큰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네. 추천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좋다는 이유가 저렴한 금액으로 일단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덕 가인 지구가 대규모 택지 공급 지구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인원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 50%,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경쟁률은 낮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기회가, 그러니까 LH라든지 또는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을수록 더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정적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진 땅은. 그러면 내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택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인원에게 돌아가는 좀 로또식 분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집값도 안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저렴한 집에서 잘 거주할 수 있다면, 양질의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면 더 나이 할 거 없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에요.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일단 내가 청약 통장을 언제 가입했냐. 최대한 오랫동안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그만큼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젊은 층한테 또 기회가 돌아가기가 또 쉽지 않겠네요. 18살 때부터 청약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쭉 관리를 했다면 그래도 좀 기회가 30대 정도에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늦게 좀 청약 통장 가입했다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맞아요. 많은 분한테 그런 기회가 좀 가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배합하지 않고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좋은 조건이고 음. 너무 좋은 혜택인데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이게 조금 더 보급이 더 잘 된다면 좀 더 활발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기 고덕 광일지구 말고 혹시 또 추가로 예정되어 네.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지금 SH에서 말하기는 마곡 지구 쪽 좋죠. 좋아.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쪽. 그 두 곳만 해도 이 보통의 아파트 입지보다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만 지금 분양을 하려고 더 좋은 양질의 집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이것 또한 반값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건 또 뭐죠? 네, 청년 원가주택은 이제 3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공공분양주택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싼 금액으로. 여기도 건설 원가 수준이에요. 그럼 정말 싼 금액이 되겠죠. 이 정도 금액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의 20%를 납부를 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집이 만약 예를 2억이라고 한다면 4천만 원만 먼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억 6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LTV가 80%까지 된다라고 우리가 그쵸.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를 원할 시에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한테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네네. 70%까지 돌려준다는 게 내가 만약에 수익을 10억을 얻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10억을 얻었으면 7억은 이제 내가 가지는 거고 3억은 이익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첫집 주택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연계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체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파트로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만큼 그만큼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국공유지 활용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세권에 철도 차량 기지가 있을 거고 공용 주차장 등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지하화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지상으로 플랫폼이 있는 데도 있겠죠. 그 위에다가 그 상부를 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갈 거잖아. 지금은 철도 차량 기지를 보게 되면 그냥 허벌판에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 이제 위를 쌓는다는 거죠. 거기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역시 잘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 또 좋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청년 원가주택도 30만, 역세권 첫집도 20만, 도합하면 한 50만 호 정도 돼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기대를 안 하고 나는 청약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맞는 지역이 나타났을 때 여기는 분양해야 돼. 청약을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첨도 되고 또는 당첨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럼 나는 조금 더 기회가 있는, 좀 더 낮은, 점수가 낮은 곳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청약에 관심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또 이런 이제 그 실행이 된다면 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제 맞아요. 이런 공약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같이 이제 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맞아요. 좀 언론에서 많이 공개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중요한 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사에서 아무리 나와도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청약에 대해서 당첨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청약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이 청약 방송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